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8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더블당 주도의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헌법을 바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독재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말이죠, 민주당의 저런 어떤 폭거를 막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수수방관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명 하나 내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대법원장을 집어 던지든지 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지켜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힐 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갖다가 바로 세워주기를, 김명수가 망친 그렇게 완전히 망가뜨린 대법원을 갖다가 고치 세워주기를 바랐건만 이 파기 자판도 하지 못하고 말이죠, 파기 환송을 비겁하게 해가지고서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그 재판을 신속하게 다시 재개시키지도 못하고 말이죠, 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라면 정말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뜻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국민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 직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말이죠, 공론화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공자님 말씀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정청래가 밀어붙이고 있죠. 그리고 정청래뿐이 아니라 지금 조국이라든가 또 이재명이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면 대법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으로서 그것을 막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 또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전부 다 보면 부처님 말씀 같은, 예수님 말씀 같은 걸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나마 오늘 24일 지금 출근길에 민주당과 일부 야당 주도로 마련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법 왜곡죄 이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오는 24일이죠. 내일입니다. 민주당은 그냥 이 법을 갖다가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답니다. 지금 3대 악법,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3대 악법, 대법관 증언을 한 거는 누구냐면 차별사하고 똑같아요. 마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법 왜곡죄라는 것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재명을 갖다가 재판을 잘못하는 그런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 왜곡죄라는 것도 정말 웃기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재판소원법 사심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입니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는 하고 있을 겁니까? 사심제 가면요, 이게 재판이 30으로 안 끝나고 다시 이제 헌법소원까지 가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야. 재판 한번 걸렸다면 세워라 내어라, 그야말로 안 끝내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한번 재판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10살에 걸린 재판이, 10살은 그렇고 한 30살에 걸린 재판이 한 60살까지, 그러니까 한 30년 끌 수도 있어. 설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어떤 재판은요, 대법원까지 끝나는데 10년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헌재로 갔다. 그럼 헌재에서 그것이 사건이 밀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대법원이 사건이 많이 밀리는데 헌재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재판이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럼 언제 그 차례가 오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결정이 났어. 그럼 빨리 특히 신분 문제는 빨리 이게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재혼을 하든 뭐 상속 아니 뭐 증여를 하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되지 않습니까? 물론 상속도 관련돼요. 이혼 상태에서는 이제 이쪽만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둘이 이제 그 재산을 또 놀아가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신분 관계라든가 재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ING. 근데 이혼을 소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ING인 거야. 근데 이게 빨리 결정이 나야만 신분 관계가 정리되고 재산 관계가 정리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는 이혼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또 헌법재판소로 끌고 갔어. 그런데 거기서는 재판을 안 해. 3년 4년 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냐고 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신분 관계 같은 거 특히 문제고요. 그거 말고도 큰 소송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기업 대 기업이 붙었는데 이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속하게 결정이 나야만 그에 따라서 다음 스텝을 밟는데 결정이 안 나는 거야. 그냥 ING야. 그럼 어떡할 거야. 이 사심제라는 거요. 자칫하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자체가 송두리째 그냥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리고 기업 간 어떤 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근본이 바뀌어 버리는 왜냐하면 소송 갈 것을 염려해 가지고서 말이죠. 아예 그냥 계약을 안 해버린다든지 조금만 의심스럽고 그러면 아예 그냥 뭐 소송 안 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소송 회피가 나타날 거예요. 소송 회피 심리가 나타날 거라고. 그럼 소송 회피 심리가 나타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야.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야. 원래가 팍트 쓴트 세러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거래법의 원칙이거든요. 사람들은 100명이면 다 99명이 계약을 지키는 거야. 근데 더러 한 명이 안 지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약 관계가 성립하고 거래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 신용제도가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이 계약을 했는데 99명이 안 지킨다. 그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계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 100명이 계약을 하면 알아서 99명은 지키는데 더러 한 명이 안 지키는데 그 한 명이 안 지키는 것도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계약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걸 가지고 판사한테 가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재판의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0명 중에서 99명이 다 안 지켜버리면 재판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고 법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자구책을 찾게 돼요. 자력부재를 찾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그 사회에 또 안 좋은 그런 것이거나 폭력 같은 거.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 안 하고 폭력으로 해결한다든지 내지는 아예 거래를 안 하고 뭐 현금 거래만 한다든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변모되고 변형되고 뒤틀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8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사회 틀을 갖다가 한꺼번에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가 없어. 물론 변호사들은 어떤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가봐야 돼. 어차피 거래가 안 되고 계약이 안 되면 일거리도 늘어나지도 않아.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로 알 수가 없는데 대법원장이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걱정해서 뭐 하겠나.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관들이 정말 들고 일어서 가지고 다 사표를 던지든지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힘도 저 민주당 하는 걸 아무도 못 막고 대법원도 아무도 못 막고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야. 정청래 마음대로야. 이재명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거지. 옛날만도 못해요. 옛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김병로 그때 대법원장이 이 있으면 항소하시오. 그때는 그래도 사법부의 어떤 독립이 지켜지고 나름대로 아마 김병로 대법원장이 있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할까요? 강시현 TV입니다.